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의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착한 콜레스테롤 HDL,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HDL, LDL 얘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콜레스테롤 그 자체는 아니에요. 얘들이 혈액에 이제 들어가려면 물과 비슷한 액체에 녹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포장지가 필요한데 그 포장지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 덩어리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녹아서 잘 돌아다니게 되고 저희가 그럴 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게 HDL, LDL 정확하게 콜레스테롤과 단백질 복합체가 이제 검사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지질을 운반하는 이 단백질들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킬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이렇게 네 가지예요. 크기가 가장 큰 킬로마이크론은 혈액을 타고 전신의 각 세포랑 간으로 중성지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킬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지단백질이에요. VLDL은 세포들에게 필요한 중성지방을 전달을 해요.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전달. 그리고 HDL은 거꾸로 세포들이 사용하다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킬로마이크론과 VLDL은 중성지방을 운반. LDL과 HDL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거고 LDL은 간에서 세포로 HDL은 세포에서 간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질 검사에서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그 LDL과 HDL은 결국 콜레스테롤 운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 네. 네, 근데 대체 콜레스테롤이 뭐길래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 세포가 이렇게 열심히 간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간으로 나르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 몸속의 세포는 이 세포막이라는 걸 형성하는 데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요. 우리 몸은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32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해요. 뭐 감도 안 오는 숫자인데 네. 이 인간의 몸을 한번 지구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32조 개의 나라가 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지구인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혼란한 상수에서 각 나라를 지켜주는 이제 국경, 이것을 세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경이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옆 나라, 이웃 나라들과 소통이 잘 되면서 이렇게 뭔가 잘 순환이 될 때 이 지구가 굉장히 평화로워지겠죠. 반대로 뭔가 굉장히 서로 막 소통도 안 되고 뭔가 싸우고 막 누가 누굴 잡아먹고 이러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포막이 너무 단단해서 뭔가 외부와의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이 세포가 형태를 잃어버릴 정도로 무너져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그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라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코티솔 그리고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고요. 코티솔 같은 경우는 개체의 생존이랑 직결된 호르몬이고 또 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생식 그러니까 종족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들이잖아요. 이 필수적인 호르몬들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의 전구체라고 해서 비타민 D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체내의 칼슘의 흡수를 돕고 또 우리 몸의 칼슘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쓰고 또 너무 많으면 뼈에 이제 칼슘을 축적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제 체내 칼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칼슘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뼈랑 치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고 그 외에도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고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고 많은 효소들의 기능을 보조하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정상적인 심박수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뼈 튼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정말 중요한 영양소, 미량 영양소인 칼슘에 관여하는
비타민 D의 그 중요성과 역할 때문에 비타민 D는 이름은 비타민 D지만 호르몬으로도 불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체내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그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력도 이제 겨우 3가지 알아봤거든요. 근데 더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도 더 남아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담즙의 주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이 담즙은 쓸개즙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은 대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서 담즙으로 만들어져서 배출이 되는데요. 이러한 담즙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간에서 해독한 찌꺼기를 원활하게 배출을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요즘 담즙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영양제가 너무 잘 알려진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우루사. 근데 보통 되게 피로 회복제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우루사 같은 것들이. 네.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해독이 원활하지 않고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몸이 계속 기운이 없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만성 피로의 원인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담즙의 부족이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담즙은 지용성 비타민인 A, D, EK 그리고 철, 칼슘 등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지용성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 A, E, K 얘네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진짜 밤샐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세균 독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염과 싸우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살균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세균 증식이 되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도 해주고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또 활발하게 해주고 또 배변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담즙입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현대 여성분들 변비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소화효소 부족도 있고 이 담즙 부족도 있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안 먹잖아요. 다이어트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하느냐고 그동안 또 우리 이 저지방 도그마에 빠져 있느냐고 음식 섭취도 안 하는데 지방은 더더군다나 안 먹었으니 담즙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겠네요. 한 가지 더 꼽자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은 위에서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음식물을 소화와 또 살균을 도와주는데요. 이것이 소장으로 바로 내려오면 이 강한 산성 때문에 음식뿐만 아니라 이 소장 벽까지 영향을 끼쳐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그 유명한 12지장 궤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산성의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게 바로 담즙의 역할이거든요. 담즙으로 인해서 중화가 되면서 소화효소들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의 소장벽도 잘 지켜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담즙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진 역할이 이제 저희가 먹는 지방을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섭취 하나 터부시했다가 병을 몇 개를 얻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체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레벨이 이렇게 급격하게 뛴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몸속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몸에 손상된 세포가 있고 또 조직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늘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하는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혈관 내벽에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우리 몸 전체에 어디든 뭔가 손상이 생기면 그 부위의 회복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간에서 세포와 조직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보내주는 LDL이 출동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를 화재와 소방관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조직에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하는 게 우리 몸에 이렇게 불이 난 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치유하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차가 바로 콜레스테롤이다라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지껏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 복합체인 LDL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걱정이 됐다면 사실 그 수치 자체가 어떻게 떨어뜨릴지 고민을 하기보다는 왜 운반체가 많아졌을까 하는 의문과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많아지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불을 끌 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저번에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어서 조절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어요. 20% 내외. 그리고 체내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간에서 보내주는 콜레스테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LDL 콜레스테롤을 세포가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해요. 똑똑해.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세포가 만약에 자기가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요. 그럼 이 세포막에 LDL 수용체를 이렇게 꺼내놔요. 주세요. 네,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받는 거죠. 받아야 되니까 수용체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이 이미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 수용체를 적게 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부 세포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부나 신경세포 같은 일부 세포들은 콜레스테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 세포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로 혈중 콜레스테롤의 레벨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관여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게 바로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이란 단어 자체는 되게 익숙한데 얘가 뭐 하는 애냐고 물어보면 또 막상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포화지방이랑 중성지방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둘 다 나쁜 것 같고 둘 다 지방이고 둘 다 지방이고 중성지방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지질의 한 종류를 가르치는 단어고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지질을 가르치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화지방은 주로 인간을 비롯한 동물, 그다음에 열대성 오일에서 발견되는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포화지방은 쉽게 생각하시면 버터,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그리고 라드 우지 같은 어떤 동물성 지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포화지방도 길이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단사슬, 중사슬, 장사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저탄고지 하면서 많이 듣는 MCT 오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사슬, 미들 체인. 그래서 뭐 중사슬이라고도 부르고 중세라고도 부르고 네. 이 부르는 게 바로 MCT이고요. 코코넛 오일이나 야자유 같은 열대성 오일에 이 MCT가 많이 들어있고요. 단사슬 포화지방은 버터에 많이 들어있고 장사슬 포화지방은 이제 동물성 지방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화지방은 여태껏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점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단에서 굉장히 배척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동물성 포화지방인 장사슬 지방을 주로 이제 문제시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는 단사슬로 꼽힌 탄산수 4개짜리 아까 말씀드린 버터에 많은 뷰틸산, 그다음에 중사슬, 코코넛 오일에 많은 탄소수 10개짜리 카프릭산, 12개짜리 라우릭산 같은 것들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만 사용되고 그렇게 축적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장사슬 지방산, 그러니까 팔미틱산, 스테아릭산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 장사슬 지방산이 성인병의 주범으로 계속 지목을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당연히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일 줄 알았더니 네. 이게 혈관에 쌓인 플라크 내에 지방 물질이 쌓여 있다는 근거 때문에 잘못 유추된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이게 잘못된 점이 혈관벽의 이 플라크의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이지 포화지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곡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기름 먹으면 혈관에서 굳는다는 직관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서 좀 놀라웠던 게 그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다라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 이 정윤섭 선생님께서 심혈관 전문의답게 또 이 심장세포의 취향, 심장세포의 개취 이거를 밝혀주셨는데 심지어 심장세포들은 장사슬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걸 또 좋아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심장병 환자들한테 이 포화지방 섭취가 심장 발작이나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조사한 연구에서는 많이 섭취한 그룹이나 적게 섭취한 그룹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다고 또 그러네요. 근데 또 우리가 무작정 동물성 포화지방을 많이 무한정 먹을 수는 없다라고 또 이렇게 뭔가 살짝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네. 포화지방 그 자체는 사실 우리 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암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포화지방이 뭔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포화지방이 품고 있는 지용성 독소들 때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좋은 지방,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도서 다음 도서로 호메시스라는 책을 선정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아주 자세하고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부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세포막 구성, 에너지 저장, 심장의 에너지원,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호르몬의 재료로 쓰이고 면역 시스템을 또 강화해주고 포만감 신호를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포화지방의 역할들이 이제 부록으로 준비돼 있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구하셔서 근데 이 책
절판이 돼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알아봤는데 정말 많았네요. 너무 많아서 네. 기억이 안 나요. 여지껏 지방은 먹어봐야 살만 찌는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게 아니라 지방이 정말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구성 물질이었다는 점을 이제 기억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자, 다음 시간엔 드디어 그 놈을 만나러 갑니다. 그 우리 놈. 몸의 진짜 방화범 누군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 너무 다음 기대돼요. 주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